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유병자 보험은 보장은 작고 보험료는 비싸기만 하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편견 중 하나죠. 이렇게 공식처럼 여겨졌던 유병자 보험에 대한 틀이 최근 들어서 깨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에는요. 일반 유병자 보험보다도 더욱더 가성비가 뛰어난 수술비 플랜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경력 있으신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 플랜 ABC 시간에는 오늘은 진단비 가장 저렴한 상품이라는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까지 한 번에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건강하신 분들부터 병력이 하나라도 있으신 분들까지 꼭 필요한 진단비와 수술비 저희와 함께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저희 보험 플랜 119는요. 전화와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보험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로도 남겨주실 수가 있는데요. 013-3366-0110번으로 많은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인데요. 요즘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관심사, 바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코로나19의 확진자가 재차 발생이 되면서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다시금 휩싸이고 있는데요. 이럴 때 정말로 생각나는 게 바로 보험이죠. 오늘은요, 유병자 분들께도 아주 가성비가 뛰어난 상품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최동훈 전문가님의 강의로 무해지 유병자 수술비 플랜 바로 확인하시죠.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최동원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유병자분들 대상으로 이제 무해지로 좀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수술비 플랜을 좀 준비를 했고요. 간단하게 이 유병자 보험하고 일반 건강보험하고 간략하게 좀 비교를 해드릴 건데요. 흔히들 알고 계시는 일반 건강보험 또는 무해지 건강보험 하고 이제 유병자 보험으로 좀 구분을 해보면 보장 항목 같은 경우에는 일반 건강보험은 특약 관련해서 100여 가지 있는 회사들도 있고요.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유병자 보험은 일반 건강보험에 비해서는 보장 항목이 좀 적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고지 의무. 내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키, 몸무게, 병력 사항을 이제 전부 고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 건강보험은 유병자 보험은 통상적으로 이제 3, 2, 5 요 세 가지만 통과를 하면 가입이 되는 게 유병자 보험이다. 이렇게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인수 조건은 일반 건강보험 건강하다 그러면 표준체 일반 인수 이렇게 그냥 인수가 되시는 경우도 있고 또는 어디 부위가 좀 안 좋다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럼 이제 부담보 설정을 하거나 또는 부담보는 하진 않지만 할증 보험료를 일반 건강하신 분들보다는 보험료를 좀 올려서 이제 인수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유병자 보험은 이미 이제 아프신 분들 대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부담보나 할증 이런 것들은 없고 인수를 하거나 그냥 거절 이렇게만 좀 대부분 이제 인수 규정을 갖고 있고 보험료는 일반적인 건강보험료는 이제 유병자 보험 대비해서는 좀 저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병자 보험은 일반 건강보험에 비해서는 좀 비싸게 이미 보험료가 좀 책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일반 건강보험하고 유병자 보험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비교를 해드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유병자 보험이란 좀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이제 간편고지죠. 5년 이내에 암, 2년 이내에 입원 수술력, 3개월 이내에 의사의 추가 소견만 없으면 이제 가입이 가능하다. 최근 들어서는 일부 유병자 보험 상품 중에서는 2년 이내 입원 수술도 안 보고 3개월 이내 의사 소견도 안 보는 5년 이내 암만 보는 상품도 있고 또는 3일 보험 3개월 이내 의사 소견 1년 이내에 입원 수술력 이렇게 3일만 보는 보험 상품도 나와 있고요. 유병자 보험도 예전보다는 좀 많이 진화를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보험료는 이제 일반적인 건강보험료보다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보험료를 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건 아무래도 보험회사에서 리스크를 안고 가입을 해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미 보험료에 그것들이 좀 일부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좀 보험료는 많이 내지만 난 이런 항목들을 다 가입하고 싶다. 하고 싶지만 모든 보장을 다 가입할 수는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뇌 관련 질환, 뇌혈관 진단비, 수술비, 뭐 허혈성 진단비, 수술비 등은 내가 일반 건강하신 분들처럼 뭐 가입 금액을 많이 하고 싶다 이렇게 원하시지만 가입할 수 없는 게 지금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이제 내가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이제 플랜을 좀 준비해 본 거는 물론 이제 뭐 진단비를 준비를 하시면 좋겠지만 진단비가 유병자들 보험 중에서는 진단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암도 그렇고 뭐 뇌혈관, 심혈관 질환 계통의 진단비들은 굉장히 비싸게 좀 되어 있다. 그래서 진단금보다는 좀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이제 수술비 플랜으로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을 좀 보장을 좀 강화를 시켜보자. 이렇게 해서 좀 플랜을 만들어 본 거고요. 그래서 뇌혈관 또 이제 허혈성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이 가능하게끔 뭐 요거는 이제 일회성이 아니고 뭐 반복적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수술 플랜으로 2천만 원까지 가능하시고요. 71대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뭐 별도 최대 500만 원까지 보장이 가능하시고 이 상품은 뭐 20년, 30년 갱신형 또는 90세, 100세 비갱신형 모두 선택이 가능하시다. 그래서 요거는 내 경제 상황에 맞게끔 나는 갱신형을 해도 괜찮겠다라고 하시면 갱신형으로 준비를 하실 수도 있고요. 뭐 갱신형보다는 보험료는 좀 높지만 비갱신형으로 하고 싶다. 비갱신형으로 충분히 가능하시기 때문에 요거는 내가 선택을 하게끔 이렇게 좀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뇌혈관 질환, 뭐 심혈관 질환에 관련해서 좀 안내를 드릴 건데 이게 전체 뇌 관련 질환이 뭐 100%다라고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보험의 증권을 보게 되면 내 증권에 나는 뭐 보험 뇌 관련 보험이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요 글씨 하나에 따라서 보장이 얼만큼 되느냐에 따라 차이가 굉장히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내 보험이 뇌출혈만 되어 있다. 뇌출혈 진단금 1,000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뇌 관련 전체 질환 중에서 한 9.5%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10분 중에 1분 정도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뇌혈관 질환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뇌경색증입니다. 이제 혈관이 막히는 경우죠. 보통은 이제 뇌경색증 후에 뇌출혈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뇌보험에는 뇌졸중 진단금으로 되어 있다. 뇌졸중 진단금. 그렇다면 뇌졸중 진단금은 뇌출혈 플러스 뇌경색 이렇게 두 개를 다 보장을 해드리는 게 뇌졸중 진단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보험에서 뇌졸중 진단금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뇌출혈, 뇌경색이 다 보장이 된다. 그럼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전체 환자 중에서 한 67% 정도 해당이 된다. 그럼 나머지 한 32%, 33% 되는 환자들이 뭐 기타 뇌혈관 질환이라든가 뇌혈관 후유증. 그래서 나는 뇌 관련 질환 100%를 다 보장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꼭 뇌혈관 질환, 진단금, 수술비 이걸 꼭 준비를 하셔야지만 뇌 관련 질환 전체 질환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심장 질환이죠. 이제 심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내 보험의 보통 대부분의 생명보험사든 손해보험사든 예전 증권을 보시면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증. 심장 관련 질환 중에서 급성 심근경색증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9.4%.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뇌출혈 같이 뭐 한 10분 중에 1분 정도만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얘 제일 많은 게 이제 협심증이시거든요. 협심증이 한 69%. 그러니까 한 10분 중에 심장 관련 질환 환자가 왔다라고 하면 10분 중에 7분이 협심증이다. 그래서 급성 심근경색증은 10분 중에 1분밖에 안 되시는 거고요. 뭐 특히나 또 뭐 만성 허혈성 심장병까지 하시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심장 관련 질환을 전부 다 보장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뭐 심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이렇게 코드가 제일 넓은 걸로 준비를 하셔야지만 100%를 다 보장을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뭐 플랜을 한번 짜본 건데 이 플랜은 뭐 가입 금액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뭐 기본적인 걸로 기본 계약이죠. 기본 계약 상위 사망은 최저로 100만 원. 요거에 뭐 해당되는 보험료는 뭐 100원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기본 계약을 지금 최소로 가입이 가능하시고 상해 다쳐서 수술하시는 경우에는 50만 원.
심내혈관 수술비, 뭐 심장질환, 뇌혈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수술비가 1,000만 원 특약으로 가입이 가능하시고 뇌혈관 수술비, 허혈성 수술비가 별도로 500만 원씩 이렇게 준비가 가능하시고 71대 수술비는 뭐 어떤 질환이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으신데 22대 특정 수술비는 이제 가입금액 500만 원까지 가능하시고요. 다발성 3대, 특정 10대, 35대 생활질환은 30만 원, 치액 수술비는 10만 원. 이렇게 뭐 심플하게 그냥 수술비 관련해서만 이렇게 플랜을 짰다라고 하면 이제 심장 관련 질환에서 이제 스텐트 삽입술이라고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랬을 때는 이제 수술 회당 2천만 원까지 보장이 가능하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 이제 심장 관련해서 이제 부정맥 수술을 하시는 경우에는 수술비 1,500만 원까지 반복적으로 지급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혹시라도 뭐 당뇨 고혈압 질환으로 뭐 합병증 수술을 했다 그러면 회당 500만 원씩 이렇게 가능하시고 암이라던가 뇌졸중, 심근경색증 혹시라도 여기에는 암보험은 없지만 내가 혹시라도 암이라는 병이 발병이 했다라고 하면 전체 보험료 납입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 뇌, 심장 또 80% 이상 후유 장애 시에 전체 보험료 납입 면제 혜택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상해 1급 기준으로 20년나 9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하셨다.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뭐 상해 1급이든 2급이든 3급이든 보험료 차이는 크게 없다. 뭐 차이 나셔야 몇백 원 정도 차이 나신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50세부터 70세까지 보험료 예신데 여성분들은 이제 최소 보험료 3만 원에 가입이 가능하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남성분들이 아무래도 뇌하고 심장 관련 질환으로 뭐 치료받거나 진단받는 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보험료는 여성분들보다 좀 비싸고요. 50세 남성분이 49,000원 정도 되시고 60세가 56,000원, 70세가 55,000원. 그래서 요거는 뭐 필요하시면 100세 만기까지도 가능하신데 100세 만기 하시게 되면 요 보험료보다는 이제 조금 더 높게끔 책정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면 가입 나이는 이제 15세부터 90세까지 이제 가능한 유병자 보험이시다. 이제 무해지 보험이죠. 무해지 보험으로 일반 유병자 보험 대비해서는 한 20% 이상 저렴하게끔 이렇게 좀 책정이 되어 있고 이제 유병자 보험이지만 좀 중대 질환이 있었다, 앓은 적이 있다라고 하면 가입 거절도 가능하다. 뭐 웬만하면 이제 인수를 하지만 이 질환에 따라서는 일부 인수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좀 아시면 될 것 같고 암이라던가 뇌졸중, 심근경색 시에는 전체 보험료 납입 면제 혜택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내가 보험을 준비를 하실 때 좀 저렴하게끔 뭐 이대 질환 관련해서 수술비 관련해서 준비하실 때는 이렇게 좀 준비를 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네, 라이플라네의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아마 보험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크신 분들은요, 유병자 분들이실 것 같아요. 무해지 수술비 플랜으로 오늘 그 걱정을 한 번에 덜어드렸습니다. 자, 거기에다가요, 무해지로 가입할 수 있고 따라붙는 기본 연계도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술비 플랜 중에서도 특별히 유리한 상품으로 소개해 주셨는데요. 최동원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릴 게 있어요. 저희가 오늘 만나본 게 수술비 플랜이잖아요. 네네. 일반적으로 보험 가입하실 때 딱 떠오르는 게 진단비실 텐데 진단비보다도 수술비가 더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물론 이제 진단비를 하시면 좋죠. 진단비를 하시는 게 당연히 좋으신데 유병자 보험은 특히나 진단비가 좀 굉장히 비싸요. 일반적인 건강보험, 뭐 무해지 알뜰보험 이런 거보다 좀 이제 손해율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좀 할증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진단비 하시고 수술비 이렇게 같이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 하신데 내가 이제 낼 수 있는 경제적 상황을 좀 한번 보시고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나는 좀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진단비하고 수술비를 같이 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다. 내가 갖고 있는 예산이 많지 않다라고 하면 기존 보험을 유지하시는 조건 하에 보장 범위가 넓은 수술비, 진단비는 보통 이제 회사들이 이제 1회 한 번 지급하면 대부분 진단비는 없어지고요. 근데 반면에 또 수술비는 회당. 그래서 혹시라도 뭐 2번, 3번 수술을 한다라고 하면 반복적으로 또 지급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잘 조합을 하셔서 무조건 나는 수술비를 해야겠다 이런 거보다는 또는 뭐 무조건 진단비를 해야겠다
여기 하시는 것보다는 또 전문가들 또 의견도 들어보시고 내 상황에 맞게끔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진단비 사실 좋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진단비가 좋은 만큼 너무 비싸고요. 특히나 유병자분들께 비싸기 때문에 그 대안책으로 오늘 수술비 보험을 소개해 주신 거라고 합니다. 가능하시다면 진단비와 수술비를 적절하게 조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니까 진단비만 가지고 계신 분들도 한번 연락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요. 고혈압이나 또는 당뇨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보험사에서 싫어하는 그런 병력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가입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실 것 같고요. 이제 이 상품은 이제 유병자 상품이시기 때문에 이제 유병자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이제 뭐 만성질환 갖고 있는 분들 대상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이제 325에 해당만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고지 의무 자체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가입 가능하시고요. 이제 반면에 이제 암 같은 경우에는 뭐 5년 이내에 내가 암을 앓은 적이 있다, 뭐 완치가 되지 않았다 이런 분들은 좀 가입이 힘드실 것 같고 뭐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이런 분들은 당연히 가입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와, 고혈압과 당뇨 앓고 계셔도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325 조건, 나는 통과가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많은 연락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러면은요, 진단비에 비해서 이렇게 저렴한데 수술비 보험 정말로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제 보통은 이제 수술비 같은 경우도 어떤 회사들은 뭐 한 번 주는 회사들이 있긴 한데 저희가 이제 안내드린 상품은 이제 회당 그거를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진단비라든가 수술비라든가 항목들을 보시면 뭐 이런 경우에는 지급을 한다, 뭐 준다, 가로 열고 1회 한 그러면 그건 한 번만 주면 없어지는 거고요. 1회당 그러면 수술할 때마다 주는 거기 때문에 뭐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반복적으로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뭐 저렴하면서도 준비를 나는 보장 강화를 하고 싶다. 그러면 수술비 플랜 쪽으로 준비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진단비는 한 번 받고 끝나지만은요, 우리가 수술을 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주는 게 이 수술비 보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회사별로 차이가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상담 받아보신 다음에 가장 유리하게 가입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최동원 전문가님 모시고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무해지 수술비 플랜은요, 유병자를 위한 수술비 플랜은 이런 분들이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진단비가 있지만 진단비를 더 추가하기에는 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럽다 이런 분들, 그리고 보험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유병자분들인데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시다 이런 분들이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 유병자분들을 위한 맞춤 플랜, 그리고 건강하신 분들을 위한 맞춤 플랜까지 나이나 성별에 맞춰서 개개인에게 상담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전화 문자 연락 주시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족들의 보험 걱정 많으신 분들도 편안하게 저에게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테마 플랜 ABC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진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잘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테마 플랜 ABC의 주제는 진단비 가장 저렴한 상품입니다. 보험의 기둥이 되는 이 진단비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주문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주제를 보니까 가장 저렴한 진단비라고 하셨는데 네. 이 진단비 그 보험료만 보고 우리가 선택을 하기에는 저렴하다는 그 기준이 안 될 것 같아서 네, 네. 어떻게 기준을 세워가지고 저렴한지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가장 조건도 좋고 조건도 좋으면서 가장 저렴하게 가입하실 네. 수 있게끔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리고자 준비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걸 비교하시려면 비교 조건이 있어야 그쵸.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교를 할 수 있는 조건 그걸 좀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이 진단비가 싼지 비싼지를 내가 알기 위해서는 그걸 비교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다면 어떻게 비교를 하셔야 되시냐? 동일한 조건으로 비교를 하셔야 되세요. 일단 이제 많은 시청자들 보면은 나는 암 3천 넣었는데 10,000원대야 뭐 이런 분들도 있고요. 예. 아니 어떤 분들은 나는 7만 원인데 이런 분들도 계세요. 똑같은 암이 3천만 원인데 어떤 분들은 10,000원대고 어떤 분은 7만 원대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네. 이거는 갱신이냐 비갱신형이냐 이런 차이가 있거든요. 아. 그러면 동일하게 내가 비교를 하려면 똑같이 갱신형으로는 비교가 안 돼요. 왜냐면 회사에 따라서 이 사람 나이가 먹어서 손해율 뭐 이거 측정 다 따로 해갖고 네. 뭐 10만 원 올려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비갱신형으로 비교를 하셔야 되시는 거고요. 두 번째로 진단자금이 이분은 뭐 1,000만 원 넣고 이분은 2,000만 원 넣어서 비교를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동일하게 3,000만 원씩 넣으셔서 비교를 예. 하셔야 되시는 것도 맞고요. 가장 중요한 게 동일한 보장범위예요. 예를 들어서 이분은 뇌졸중으로 넣으셨는데 이분은 뇌혈관 진단비로 넣었어요. 우리 아까 강의에서 들었다시피 뇌혈관 진단비가 뇌졸중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잖아요. 그쵸. 그러면 뇌혈관 진단비에 해당하는 보험료 자체가 훨씬 더 비싸요. 그렇죠? 그렇다면 뇌혈관 진단비로 가입하신 분이 훨씬 더 많은 보험료를 납입하시겠죠? 그래서 보장 범위 또한 더 넓은 쪽으로 가입하신 분이 납보험료가 더 비싸기 때문에 동일한 보장 범위에서 계산을 하셔야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 이 모든 걸 다 포함하고도 불량담보를 조금이라도 많이 가져가시면서 저렴한 회사를 선택을 하셔야지만 조금 더 나에게 이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전문가님 그런데 불량 담보가 뭐예요? 불량담보라는 거는요. 보험 회사에서 손해율이 높아요. 손해율 높다라는 것 자체는 예.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험금 지급이 많은 담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가입하면은 돈이 많이 나가는 담보를 보험회사에선 제한을 둬요. 보험사 입장에서만 불량이고 그렇죠. 가입자 입장에서는 정말 유리한 그런 보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뇌혈관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라든지 실비 이런 네. 게 대표적으로 불량담보예요. 그래서 가입 제한을 둬요. 연령에 따라서도 가입 제한을 두고 예. 뭐 그렇거든요. 그래서 잘 가입을 시켜주고 싶어 하지 않아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런 담보들을 많이 가입할 수 있는 회사가 나한테는 좋은 회사인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겠네요. 네네. 불량 담보를 네. 나는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상품인지를 확인하고 네. 이런 것들을 함께 비교를 해야지만 정말 저렴한 진단비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저희가 뭐 실비도 준비하고 그다음 뭐 네네. 진단비를 준비한다, 보험 가입의 순서도 좀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어떻게 가입해야지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건지도 네네. 알려주세요. 일단은 진단비를 이제 좀 보시기 전에 네. 왜 진단비를 준비하셔야 되신지를 보려면은 일단은 처음부터 되돌아가 볼게요, 네. 한번. 일단은 보험 가입에 있어서 순서라는 게 있잖아요. 대부분 많이들 아시겠지만 실비를 먼저 준비를 하신다고 하잖아요. 네. 실비라는 것 자체가 실제 드는 비용이에요, 병원 가셔서. 근데 가입하시는 시기에 따라서 나는 100% 보장받아, 90% 보장받아 이러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요새 가입하신 분들은 거짓 뭐 80% 정도 생각하시면 되시는데요. 이 실비만으로 나는 괜찮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왜 진단비를 준비해야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진단비라는 거는요. 큰 질병, 대부분 많이 뭐 내가 걸렸을 때 생업을 포기하고 그리고 치료에만 전념해야 되는 그런 걸 대비하시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비,
1년치 연봉 이 정도로 좀 대부분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그걸 준비를 하셔야 되시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실비가 좀 많은 폭으로 오르고 있잖아요. 손해율 때문에요. 그래서 이걸로 또 유지 못하시는 걸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책으로 실비 말고 진단비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이게 준비가 되셨으면 그 다음으로 입원비, 수술비 정도를 많이 준비를 하시는데요. 솔직히 입원비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들 요즘엔 꺼려하세요. 예. 왜냐면은 이제 진단비만큼 비싸졌어요.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하시려면. 비싸고 요즘 입원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손해율이 그만큼 높기 때문이라서 예.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혹시라도 준비를 하신다면 요즘에 무해지형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예. 꼭 무해지형으로 준비를 하시면 그래도 납입보험료 저렴하게 준비를 하실 수 있고요. 또 무슨 입원비, 뭐 암 입원비 혹은 남성질환, 여성질환 입원비 이런 식으로 앞에 단서 조항이 듣거나 단서 조항이 있는 수술비보다는 그냥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 이런 식으로 단서 조항이 없는 수술비 쪽으로 준비를 먼저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고 보장 범위가 넓다. 이렇게 팁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겠네요. 우리 네. 시청자분들이 그래도 실비까지는 많이들 가입을 하셨을 것 같으니까 네, 네. 이제 진단비 순서잖아요. 네, 네. 진단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진단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네. 아시다시피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망하는 원인 세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쵸. 암, 뇌, 심장. 예. 근데 아쉽게도 진단비는 1회 한으로 끝나요. 아시다시피. 예. 그리고 암 같은 경우는 가장 지금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암 진단비 중에 가장 넓은 의미의 암 보장 범위를 말씀드리자면 기타 피부암, 갑상생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이 네 가지 암만 제외되는 암 진단비가 가장 넓은 의미예요. 오. 나머지는 그냥 다 암. 근데 뭐 상품에 따라서는 뭐 대장점막암도 제외가 되는 회사가 있고요. 네. 또 여성암 중에 유방암이라든지 남녀 생식기암 제외되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외가 됐는지 안 제외가 됐는지를 한번 확실히 보셔야 되셔요. 그래서 요거 한번 체크하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굉장히 좀 힘들게 보시는 부분이 이대질환 부분이에요. 네. 왜냐면 옛날에는 뇌출혈밖에 없었어요. 예. 그리고 혹은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됐다가 다시 뇌졸중이 나왔다가 이번엔 뇌혈관 진단비가 나왔어요. 범위가 계속 바뀌었네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범위를 잠깐 좀 힘들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걸 좀 부등호 표시를 해드렸거든요. 예. 그래서 뇌혈관 진단비가 가장 넓은 의미고요. 그 안에 뇌졸중이 있어요. 뇌졸중, 그다음에 뇌경색, 뇌출혈. 범위에 따라서 이렇게 부등호 표시가 되어 있으시죠? 그래서 넓은 의미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도 마찬가지세요. 이 안에 협심증이라든지 급성심근경색증이 포함이 되세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편하시겠죠.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금 내 증권 살펴보고 네. 암보험의 보장 범위나 이대질환 보장 범위 내가 어떻게 가입되어 있는지를 네, 이제 네. 이 표를 보고 확인을 하실 수가 네.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뇌출혈 진단비를 주는 곳은 굉장히 많아요. 예. 하지만 뇌혈관 진단비를 주는 곳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가장 넓은 범위요. 그렇죠. 그러면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는 많이 주지 않아요. 하지만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는 많이 줘요. 이 차이인 거예요, 한마디로. 결국 그냥 겉보기에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정말 저렴한 게 아니라 네네.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고 보장 범위도 넓은데 그에 비해서 저렴한 게 정말 저렴한 거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인수 지침 또한 한번 살펴보셔야 되신다는 거. 그리고 요즘 진단자금 추이에 대해서 한번 네.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예전 상품에 비해서 진단자금 많이 들어가요. 우리 엄마, 아버님 이렇게 좀 증권 보시면은 네. 옛날 상품들은 암 진단비 정말 많아봤자 2천만 원이에요. 아, 요즘은 뭐 얼마나 5천만 되죠? 원도 들어가잖아요, 솔직히. 네. 그리고 납입 면제 기능이 요즘에는 대부분 탑재가 되어 있어요. 종합적으로 들어가더라도. 그리고 무해지 상품이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무해지 상품 출시로 가장 피해를 보신 분들이 누구냐면 2013년도에서 2015년도 무해지 상품이 출시되기 바로 직전에 가입하신 분들 있잖아요. 예. 이분들은 무해지 상품들이 없었기 때문에 진단비가 좀 비싸실 때 비싸게 가입이 되셨어요. 아. 그래서 이분들이 그때 가입한 상품에 의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보장은
똑같이 가져갈 수 있는데 보험료만 저렴해진 거죠?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예. 이때 당시에는 뇌혈관 진단비나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또 출시가 되기 전이에요. 보장 범위까지 아쉬웠네요. 좁죠. 예,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때 당시에 병력이 없으시다면. 그리고 뇌혈관 심장질환에 대한 수술비도 막 생겨났잖아요. 네. 그럼 진단자금은 한 번 나오지만 수술비는 회당으로 나와요. 그러니까는 스텐트 삽입술 같은 거 하실 때 회당으로 나오시니까 이거 굉장히 유리한데 이 수술비가 1,000만 원, 2,000만 원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고요. 또 단점이 있어요. 이게 한 2년 전에 진단자금 많이 주다가 예. 보험사가 이렇게 주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네. 진단자금 지금 확 줄인 상태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금융감독원 지침에 따라서 암 같은 경우도요. 기타암이라 그러죠.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가입 금액을 제한을 뒀어요. 이제는요. 그리고 말도 못하게 각 회사에서 인수 지침을 계속 변경을 해요. 예. 그래서 저희도 막 헷갈릴 정도로 계속 변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 갖고 얼른 이게 풀렸을 때 잽싸게 가입했다가 그러니까요. 얼른 다치면은 뭐 가입을 못하는 거고 이런 식이에요. 요새 추이 자체는. 보험 플랜 119를 네. 쫀히 시청하시면서 좋은 상품 있을 때 바로바로 상담 네, 받아보시는 네. 게 가장 이득일 것 같은데요. 네, 네. 보험료 궁금하고요. 보장 좀 좋은 상품으로 추천 주세요. 네네,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이번 달 들어서 A사에서 지금 예. 인수를 풀었어요. 오. 그래서 원래는 30세까지만 뇌혈관 허혈성이 좀 유리했었고요. B사에서만 유일하게 40세까지 뇌혈관 진단비를 2,000을 받았어요. 그 전까지는 모든 회사가 다 1,000만 원까지밖에 인수를 안 했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A사에서 50대까지 지금 뇌혈관 진단비를 2,000만 원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진단자금을 통으로 넣었어요. 예. 암 3,000, 뇌혈관 2,000, 허혈성 심장질환 2,000만 원. 이 정도 진단비를 넣으시면은 준비를 좀 거뜬하게 좀 튼튼하게 가져가시는 수준이시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남성 40세, 50세 기준이랑 여성 40세, 50세 기준의 금액을 받고요. 예. 또 B사 같은 경우는 40세까지는 2,000만 원을 인수를 해줘요. 근데 40세 이후부터는 또 그렇게 인수를 안 해요, 아예. 그렇기 예. 때문에 40세까지밖에 없는 거야, 지금 금액이. 근데 보면은 남자는 B사가 비싼데 여자는 또 B사가 훨씬 싸잖아요. 그쵸? 예. 그러면 40세까지는 내가 선택을 해서 A사를 하든 B사를 하든 상관이 없겠죠. 보시면은 예. 그거는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저 오늘 이렇게 방송하면 오면서 운전하면서 오는데 또 문자가 왔어요. B사에서 지금 2,000만 원 해놓은 거를 14일까지로 또 마감을 한다고. 그새 또 연락이 와서 네, 네. 내용을 바꾼다고. 네, 인수지침 1,000만 원으로 줄인다고 연락이 예. 왔거든요. 그러면 B사도 14일까지만 지금 이제 2,000만 원 인수하고 이제 이걸 없애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바뀌는 추세세요. 정말 줄어드는 유리하게 거. 열려 있어도 언제 또 다시 네네. 좁혀질지 모르는 그런 것 같은데 네. 보장 지금 금액 어떤지 한번 비교해 주세요. 납입보험료는 40대 남자 같은 경우는 58,130원, 30년 네. 납 기준이에요. 그리고 여자는 47,875원. 남자 같은 경우 50세 남자가요. 뇌혈관 2,000, 혈성 2,000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82,130원. 여자는 많이 저렴하죠. 예. 57,815원이고 A사 같은 경우는 암 진단 시 전체 보험료 납입 면제가 되고요. B사는 40대까지인데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시 납입 면제예요. 그래서 납입 면제에 해당하는 부분은 B사가 훨씬 더 높고요. 그리고 유사암 같은 경우는 예. A사가 1,500만 원이 들어가고요. B사는 1,000만 원까지밖에 인수가 안 돼요. 유사한 보장도 크네요. 근데 A사가 조금 더 크죠. 예. 그래서 이거는 선택적으로 뭐 비교하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도 그래도 유리한 게 A사와 B사라고 추천해 주셨는데 우리가 나이대별로 그리고 이 상품의 보장 내용 비교해서도 추천해 주시고 싶은 상품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정리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30세 저는 걱정이 없어요. 뭐 불량 담보를 마음껏 가져가실 수 있는 아직까지는 어린이 네. 보험이 있으니까 30세 저는 걱정이 없는데 딱 31세부터가 이제 그때부터 고민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31세부터는 2,000은 들어가실 수 있는 회사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면 A사에서 지금 문을 열었어요.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2,000 넣을 수 있게끔. 그러면 A사로 넣으셔야 되시는 거잖아요. 근데 A사가 굉장히 저렴한 회사예요. 또 오. 인수도 좋고. 예. 그러면 A사로 하셔서 넣으시는 게 맞고요. 그런데
여자분이시다. 그러면 14일까지는 또 B사도 인수를 하잖아요. 지금 현재. 예. 그럼 B사도 문을 두드리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또 40세가 넘어가신다. 그러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되세요. 뇌혈관 허혈성 그 예. 많이 들어가는 조건 자체가. 그래서 저 같으면은 40세 이후는 볼 것도 없이 A사 하셔야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40세 이전은 A사랑 B사를 좀 두고서는 이제 견적을 받아서 고민을 해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러네요. 네, 나이에 네. 따라서 선택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그래도 저렴한 진단비라는 오늘의 주제의 원픽은 그럼 A사겠네요. A사가 맞겠죠? A사의 네. 매력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은 납입보험료 저렴하신 거. 그리고 무해지 상품으로 모든 회사 중에서 납입 기간이 끝났을 때 해지 환급률도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일단은 지급률도 지급도 굉장히 잘 되는 편이거든요. 이 회사 자체가. 그래서 인수도 좋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점을 다 만족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30세 전까지는 무조건 어린이 보험으로 한번 상담 받아보시고요. A사 같은 경우에는요, 14일까지 지금 인수한도를 2천만 원까지 하다가 1,000만 원으로 14일이면 40세까지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원픽으로 선정해 주신 A사 같은 경우에는요, 보험사의 입장에서 손해율이 큰 담보고 우리가 가입할 때는 정말 유리한 게 불량 담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이렇게 불량 담보 대표적인 뇌혈관 허혈성 심장 질환 쪽이 인수한도가 보통 500에서 1,000만 원 정도로 많이 줄어들어 있는데 지금 일시적으로 무려 2천만 원까지 풀어놨다고 합니다. 이게 또 언제 좁혀질지 모른다고 하니까 진단비 아주 저렴하게 보장 크게 가져갈 수 있는 A사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정진문 전문가님 모시고 테마플랜 ABC 시간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단에 두 가지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언제든지 이용하셔서 보험 상담 받아보시면 되겠고요. 먼저 걸려온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네. 네, 연결되셨는데요.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저기 남동생이 38살 남자인데요. 예. 지금 이제 보험을 가지고 있는 게 종신보험이랑 이제 메리트 화재가 있는데 예. 납입한 거에 비해 보장이 좀 약한 것 같아서 예.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놔둬도 되는 건지 아니면 더 추가를 해야 되는지 고민이에요. 근데 지금 내는 금액이 사실 살짝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궁금해요. 그러네요. 지금 뭐 보험료도 21만 원이 넘는 상황인데 보장은 또 부족하다고 느끼셨으니까 한번 상담이 네.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남동생 증권으로 문의 주셨는데 그러면은 남동생 분이 30대 후반이시고 지금 혹시 아프신 데나 가족력 같은 거 있으실까요? 아니요. 전혀 없어요. 건강하시고요. 네. 보험료는 지금 그러면은 남동생 분이 직접 납입을 하고 계신 상황인데 지금 네, 가족이 함께 지금 살펴보고 싶으신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지 살펴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30대 후반이신 남동생이 증권 2건 보내주셨습니다. 2015년도에 메리츠 화재 알파 플러스 100세 보장으로 가입해 두셨고요. 그리고 한화생명의 변액 CI 종신보험까지 납입되고 있는 보험료 21만 원이 조금 넘는 상황이네요. 자, 문의사항 확인해 보시죠. 남동생 앞으로 가입되어 있는 2건의 보험을 확인 원하신다고 합니다. CI 종신보험과 메리츠 화재 증권 가지고 계신데 건강하시지만 보험료 대비 보장이 좀 아쉽다고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정진문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보내주신 증권을 좀 봤어요. 네네. 받고 2015년도에 가입한 알파 플러스 상품 있잖아요. 네네. 요거는 괜찮아요. 진단비도 들어가 있으시고 실비도 있으시고요. 네, 지금 암 진단비랑 뇌졸중이랑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가 각각 2천만 원씩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시고 상해 4만 5천 들어가 있으시고요. 실비 들어가 있으세요. 하지만 이제 이게 3년 갱신, 1년 갱신이신데 이게 오르실 거예요. 실비 부분 자체가요. 그런데 네. 이거 괜찮아요. 상품 자체는 진단자금도.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상관없어요. 이건 상관없으신데 아마 네. 가장 큰 문제가 이 하나 변액 CI 종신보험이실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시고 가입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이제 종신보험도 아니고 보장도 아닌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내용을 보니까 사망이 4천만 원이에요. 언젠가 이제 그 동생분이 사망을 하게 되면 4천만 원이 이제 죽은 유족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CI라는 부분이 있는데 살아 있을 때 혹시라도 내가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 지금 보니까 4천만 원 중에 50%가 선지급이 돼요. 중대한 암, 네네. 중대한 암이라든지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이런 12가지 질환이 먼저 걸렸을 때 사망했을 때 내가 4천만 원 줄 것 중에 2천만 원을 땡겨서 미리 주는 거예요. 진단자금을 한 번. 그리고 사망할 때는 2천만 원을 후에 또 줘요. 네. 그러면 중대한 암에 걸렸어요. 중대한 네. 암에 걸렸으면 2천만 원 받죠. 사망할 때 네. 2천만 원 받아요. 합산 네. 한도가 4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 이것도 문제인데 두 번째 문제는 그냥 암이 아니고 중대한이란 단서 조항이 다 붙었잖아요. 네. 이거는 뭐 네이버 검색 한번 해봐도 아시는 건데 중요한 거는 그 중대한이란 단서를 맞추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뇌졸중도 그냥 뇌졸중보다 넓은 의미가 뇌혈관 진단비잖아요. 네. 그런데 뇌졸중에서 중대한이 붙으면 영구적으로 신체 마비가 4분의 1 이상이 남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단서 조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중대한을 충족시켜야지만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납입보험료 자체가 그냥 일반 종신보험보다 훨씬 더 비싸요. 이 내용 자체가. 그래서 네. 저는 이거를 조금 리모델링 했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 변액 CI 종신보험을요. 그래서 네. 이거를 납입보험료 비싸시니까 좀 과감하게 정리를 좀 한번 해보시고요. 네네. 혹시 사망보장이 동생분이 필요하신 건가요? 그래도 사망 보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결혼을 해서 그러니까 결혼을 했으니까 좀 그 부분이 추가가, 그러니까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서.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일단 사망보장에 해당하는 부분은 네. 그 기간 동안에는 사망으로 쓰시고 그 후에는 좀 저축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요즘엔 무해지 종신보험이 있어요. 그래서 네. 사망하시잖아요. 그러면 네. 5천을 넣어요. 기본. 지금 4천이잖아요. 5천으로 네. 맞추세요. 그러면 7만 원 네. 정도 나오거든요. 20년 납 종신 기준으로. 그런데 내가 납입 기간이 다 끝나서 지금 동생분이 38세잖아요. 네. 근데 20년 납입이 끝나시고 한 60세 정도 되셔서 자제분들도 어느 정도 컸어요. 네. 사망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러면 원금이 한 2천이 안 되실 거예요. 한 7만 원 정도 되니까 납입보험료가. 그러면 그때 가서 해지를 하시면 2천 정도가 나와요. 이자가 아. 붙어서. 그러면은 노후자금으로 어느 정도 활용도 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는 지금은 사망으로 쓰시다가 그때 가셔서는 좀 활용하시게끔 그래서 무해지 종신으로 한 7만 원 정도로 4만 5천 정도를 잡고요. 네. 그리고 혹시라도 상해 사망을 하게 되면은 기본으로 알파 플러스에 5천이 있잖아요. 한 네. 1억 정도 나오게끔 그렇게 해놓으시고요. 네. 보장도 지금 많이 부족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M사 상품으로요. 암 2천 정도 그리고 네. 뇌혈관 허혈성으로 1,000만 원씩 수술비 1,000만 원씩 이 정도 보완하시면 한 6만 9천 원 정도 나오시거든요. 네. 그러면 납입보험료는 한 2만 원 좀 안 되게 줄어드실 거예요. 금액 자체가 지금 납입하시는 것보다. 아. 그런데 보장 자체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나시고 납입보험료 자체도 좀 많이 세이브 되시고 이렇게 되세요. 아, 네. 네. 시청자님 잘 들으셨죠? 네네. 우리 남동생분 증권 좀 꼼꼼하게 살펴드렸는데 일단 다행인 게 메리츠 증권은 좋다고 하고요. 네. 그런데 문제인 게 하나 CI 보험이었어요. 무려 네. 15만 원이나 내고 있었는데 그에 비해서 보장 범위도 좁고 진단비도 네.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서 남동생분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쉽게 생길 수 있는 질병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런 진단비와 수술비를 모두 넣어드리고 이제 남동생분이 가장이니까 종신보험 생각하시면 지금 가지고 있는 종신보험보다도 한 절반 정도의 가격으로 나중에 연금 활용할 수 있는 종신보험 추천드렸거든요. 네. 이렇게 한번 권유드리고요. 나중에 시청자님 증권도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네.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자,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도요. 우리 가족의 보험을 제대로 뚜껑을 열어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편안하게 전화와 문자 연락 주시고요. 다음 전화도 이미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으로 연락 주셨을까요? 네네, 예전에 친구 소개로 이제 그 보험하는 친구를 소개를 받아서 오, 가입을 예. 했는데, 이 보험 자체가 이제 보험료는 많이 비싼데, 예. 보험료는 많이 비싼데, 이게 혜택 받는 게 이제 좀 적다고 이제 옆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예. 네, 뭐 체크 좀 하려고 전화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주변 지인의 말을 듣고 그래도 전문가의 상담 받아보시는 게 가장 좋으니까 연락 너무 잘 주셨고요. 올해 네네. 정확한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40이요.
네, 딱 40대셨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보험 CI 보험 한 건만 가지고 계신 거 맞으시죠? 네네. 알겠습니다. 보험료가 지금 조금 부담되는 상황이실까요? 26만 원 정도 되는데요. 아니요, 그 부담은 안 되고요. 예. 이제 좀 효율적으로 가져갔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네네. 돈 대비 보장 적절한지 살펴드릴게요. 특별히 네네. 아프신 곳이나 걱정되는 가족력 있으실까요? 아니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올해 40 되신 남성분의 증권입니다. 2013년도에 교보생명의 CI 종신보험 가입해 두셨고요. 납입되고 있는 보험료 26만 원 정도네요. 자, 문의사항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인의 소개로 보험을 한 건 가입했는데요. 보험료가 걱정이라기보다는 이 보험료 대비 내가 좋은 보장을 가져갈 수 있는지가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최동원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은 이제 가입하신 거 보니까 2013년도에 교보생명 네. CI 종신보험을 하나 하셨고, 네네. 여기에 뭐 주계약도 지금 1억 원이 책정이 되어 계시고, 뭐 네. 입원 특약, 수술 특약, 재해 특약, 실비까지도 하나로 다 묶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이제 보통 남자분들이 이제 소개하시면 이제 물론 이제 상담도 받고 하시는데 이제 내용보다는 뭐 이게 제일 좋은 거니까 또 예전에 또 종신보험 하나씩 남자들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 많이 들으셔서 아마 하신 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보니까 이제 납입 기간이 일단 너무 길어요. 그 보통은 20년 납 이렇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네. 보니까 65세 납으로 돼 계세요. 그러면 지금 7년 전에 하셨으면 이제 33살에 하신 거잖아요. 네. 33살에 하셔서 지금 7년이니까 40, 근데 65세까지 하시면 총 내시는 기간이 32년을 내셔야 되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면 굉장히 납입 기간도 긴데 이 CI 종신보험이라는 게 뭐 인터넷 같은 거 좀 검색을 해보시면 뭐 암이라던가 뭐 뇌 심장으로 진단을 받았을 때 사망보험금의 50%를 선지급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근데 암인데 이게 암이 뭐 일반적인 암이 아니고 중대한 암. 그 중대한이라는 단서가 붙는 게 일반적인 암보험보다는 받기가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암이 걸렸다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네네. 암보험은 뭐 이제 병원에서 이 사람은 암이다, 암 환자다라고 하면 진단금이나 수술비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 CI 종신보험은 암이다. 근데 암이 어떤 네. 암이냐, 뭐 이게 몇 기냐, 종양 센치가 몇 센치냐를 다 따져보고 해당이 되면 주겠다. 이렇게 네. 좀 하기 때문에 좀 지급받기도 좀 굉장히 좀 까다롭게 되어 있고요. 또 네네. 납입 기간도 굉장히 길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반면에 네. 실비가 지금 1년 갱신 실비보다는 좀 더 좋을 때 3년 갱신 90%짜리 실비를 지금 갖고 계시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실비는 지금 거보다는 예전 게 상품들이 좀 보장이 좋기 때문에 실비만큼은 좀 보장이 괜찮게 되어 있다. 그래서 네네. 지금 이제 보험을 보시면 이거를 이제 뭐 보험료는 뭐 크게 부담이 안 되신다고 하셔서 뭐 이걸 유지하고 좀 부족한 걸 또 하겠다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좀 이제 합리적인 지출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좀 좋은 부분은 살려가시고 안 좋은 거는 좀 정리를 해서 리모델링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기존의 보험 중에서 실비 부분을 좀 살려가고요. 네. 이제 실비를 살려가려면 딱 실비만 특약만 살려갈 수가 없어요. 네네. 생명보험사 상품들은 주계약을 가져가야지 특약을 또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주계약이 지금 1억 원이 있으신데 주계약을 최소로 뭐 2천이나 3천 정도로 낮추시고 실비 부분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기존의 보험료가 뭐 한 26만 원대에서 한 7, 8만 원 정도면 가능하실 것 같아요. 네네. 이렇게 좀 리모델링을 좀 하시고 부분적으로 리모델링을 하시고 그러면 내가 좀 부족한 이제 3대 진단금, 수술비 이런 것들이 좀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손해보험사 무해지 알뜰보험 이런 걸로 좀 준비를 하시는데 뭐 네. 암진단금도 뭐 5천만 원, 뭐 뇌 심장, 그다음에 뭐 상해질병 수술비 이런 걸로 좀 이제 비갱신형으로 100세까지 보장받는 걸로 하시게 되면 뭐 한 8만 원대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거든요. 물론 네네. 이제 납입 기간에 따라서 뭐 20년 납이냐, 25년 납이냐, 30년 납이냐 비갱신형으로 하셨을 때에 따라서 보험료 좀 차이는 있겠지만 이렇게 좀 조정을 하신다 그러면 기존의 내 보험료 내시는 것보다는 거의 한 10만 원 이상은 세이버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이렇게 좀 리모델링을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 하실 것 같고 뭐 혹시라도 나는 사망보장금이 좀 많이 필요하다던가 또는 뭐 사망보험은 필요 없다 그러면 나머지 세이브되는 돈으로 뭐 연금이라던가 적금이라던가 이런 걸 좀 활용을 하시는 게 좀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잘 들으셨죠? 네, 네. 우리 네, 시청자님은 잘 들었습니다. 괜찮다고 하셨지만은요, 그래도 26만 원이 솔직히 큰 돈이잖아요. 네. 그런데 납입 기간도 너무 길어가지고 앞으로 뭐 25년이나 더 내셔야 되는데 그렇게 내기에는 보장 받을 수 있는 것도 솔직히 많이 좀 아쉬웠거든요.
네. 그래서 부분 정리를 하면서 비갱신으로 진단비와 수술비 정말 내가 쉽게 받을 수 있는 보장 넣어드리고 한 10만 원 정도가 절약됐으니까 그걸로 다른 준비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담 도움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시청자분들도 내가 가진 증권에 CI 보험이라는 글자가 있거나 내가 내는 보험료에 비해서 합리적인 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저희 보험 플랜 119 아래 나가고 있는 두 가지 전화번호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도움되는 보험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